설 연휴에 다 같이 할머니 댁에 모이기로 했으니 너도 꼭 와라. 형편이 어떻든 가족 모임에는 참석해야지. 할머니의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침대에 쓰러졌다. 연말 결산 보고서 때문에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이 시기에 설 명절은 그저 지옥 같았다. 연차를 쓰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었다.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이면 가족 모두가 시골 할머니 댁으로 모여들어야 했으니까. 회사 책상 위에는 아직도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금융회사 3년차 사원으로서 나는 이제 막 일에 익숙해지는 중이었지만 연말 결산 시즌은 여전히 버거웠다. 동료들은 모두 지친 표정으로 각자의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었다. 퇴근 시간은 이미 2시간 전에 지났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 아무도 퇴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은지야, 할머니가 또 전화하셨니? 엄마의 전화가 왔다. 네, 엄마. 올해도 어김없이 가라고 하시네요. 그래. 너도 힘들겠지만 이번에도 같이 내려가자.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항상 체념이 깔려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우리 집안에서 할머니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었으니까. 특히 우리 엄마는 더 힘들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는 큰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항상 난처한 위치였다. 엄마, 그냥 안 갈 수는 없어요? 매년 가면 매번 스트레스 받잖아요. 큰엄마랑 사촌 오빠 때문에. 그래도 가족인데. 이번만 참자. 내가 오렌지 주스 많이 사갈게. 내가 좋아하는 거. 엄마의 이런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항상 참아야 하는 건 우리 쪽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시댁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 은지 씨, 이번 주까지 보고서 완성해야 한다고 부장님이 재촉하세요. 옆자리 동료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마무리할게요. 퇴근 시간은 더 늦어질 것 같았다. 휴대폰을 보니 엄마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다. 은지야, 설날에 입을 새 옷 샀어. 너도 하나 살까? 할머니가 또 내 옷차림 뭐라 하실까봐. 참 씁쓸했다. 30살 직장인인 내가 아직도 할머니 눈치를 봐야 한다니. 하지만 엄마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답장을 보냈다. 네, 엄마.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늦은 밤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집안 가계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형제였고 할머니는 두 아들 중에서도 항상 큰아들을 더 편애했다. 큰엄마도 시어머니인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우리 엄마를 무시하듯 대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10년 전 일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분배 때 할머니가 대부분의 재산을 큰아버지 쪽에 몰아줬던 것이다. 법적으로 당연히 두 형제가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했지만 할머니가 장남이니까 더 줘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리고 그 1년 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을 잃고 홀로 나를 키워야 했다. 큰엄마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잖아라는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다. 마치 유산 분배가 불공평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날 이후로 엄마는 더 이상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엄마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나도 이불 속에서 울곤 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고 시댁의 냉대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사촌 오빠 민석이는 더 심했다. 나보다 3살 많은 그는 큰 집의 귀한 아들로 자라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다. 대학도 겨우 들어갔다가 중퇴했지만 할머니와 큰엄마는 사업을 일찍 시작하려고 그런다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민석이 오빠가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불투명했고 매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나왔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했다. 고등학생 때였다. 명절에 할머니 댁에 모였는데 민석 오빠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은지야, 내가 요즘 주식 투자하는데 진짜 돈 잘 벌어. 내가 가진 돈 있으면 나한테 투자해봐. 2배로 불려줄게. 나는 어리둥절했다. 오빠, 나 용돈 조금밖에 없는데. 얼마라도 좋아. 10,000원이라도. 내가 진짜 좋은 종목 알아서. 결국 그때 모아둔 용돈 5만 원을 오빠에게 줬다. 물론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물어보니 주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민석 오빠를 완전히 믿지 않게 됐다.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어느덧 30이 된 지금도 명절 때마다 민석 오빠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항상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자랑했지만 실상은 항상 할머니와 큰엄마에게 돈을 타내는 게 전부였다. 지난달 회사 선배와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사기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요즘 외제차 싸게 판다는 업체들 조심해야 한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 유행이래. 그 얘기를 듣고 문득 민석 오빠가 생각났다. 최근에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번쩍이는 외제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오빠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호기심에 민석 오빠의 SNS를 자세히 살펴봤다. 최근 게시물들은 대부분 고급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내 새 사무실, 오늘의 딜 또 한 대 팔았다와 같은 글과 함께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차량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항상 같은 배경, 같은 포즈. 마치 전시장에서 남의 차를 배경으로 사진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엄마, 민석 오빠 요즘 뭐하고 지내요? 전화로 엄마에게 물었다. 글쎄, 큰엄마 말로는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한다던데. 할머니가 자랑하시더라. 외제차 딜러인가 뭔가. 외제차요? 오빠가요? 가슴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응. 할머니가 오빠 사업한다고 돈도 좀 보태주셨다던데. 이 말을 듣고 더 걱정됐다. 할머니가 또 민석 오빠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 항상 그랬듯이. 얼마나 주셨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꽤 큰 금액이라던데.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설날이 다가올수록 내 불안감은 커졌다. 사촌 오빠의 사업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선배가 말한 것처럼 사기에 가까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나 엄마가 피해를 볼까봐 걱정됐다. 마지막 출근 날 부장님은 다행히 내 보고서를 만족스럽게 봐주셨다. 3일간의 연휴 동안 회사 일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했다. 은지야, 설 연휴 잘 보내. 시골 내려간다고 했지? 네, 할머니 댁에 가요. 선배는요? 나는 집에서 푹 쉴 거야. 요즘 너무 피곤해서. 부럽다는 말을 삼키고 웃으며 인사를 했다. 차라리 나도 집에서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꾸렸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할머니가 또 내 옷차림을 지적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에는 은지야, 그렇게 검은 옷만 입으면 시집은 언제 가니? 라며 핀잔을 줬었다. 기차를 타고 시골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매년 명절마다 큰엄마와 민석 오빠의 오만한 태도에 가슴이 쓰렸던 순간들, 할머니의 편애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시간들, 그리고 항상 참기만 했던 엄마의 모습까지. 이번에는 뭔가 달라야 했다. 적어도 엄마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했다. 기차가 시골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명절이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놓을 수 없었다. 특히 민석 오빠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큰엄마는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아직 민석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은지 왔구나. 많이 컸네. 큰아버지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보자 표정이 밝아졌다. 우리 은지 왔어? 많이 말랐네.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네, 할머니. 요즘 회사가 좀 바빠요. 할머니는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다행히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파스텔톤 원피스를 입고 왔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그러게,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올해 30이지? 할머니의 첫마디가 역시나 결혼 얘기였다. 나는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다. 아직 좋은 사람 못 만났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지. 우리 민석이도 장가갈 나이인데 아직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안 간다잖아. 할머니의 말에 큰엄마가 거들었다. 우리 민석이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정신이 없어요. 외제차 딜러십 한다고 했잖아요. 벌써 매출이 억대래요. 나는 속으로 의심이 커졌다. 외제차 딜러십? 그런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자본금이 필요할 텐데 오빠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 민석 오빠 사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일부러 물었다. 큰엄마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아, 강남 쪽에 있어. 정확히 어디더라? 아무튼 아주 번화가야. 정확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차 살 때 도움 받고 싶어서요. 그건 민석이한테 직접 물어보렴. 오늘 올 거니까. 회피하는 큰엄마의 태도가 더 의심스러웠다. 정상적인 사업체라면 주소 정도는 바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차례 준비가 시작되자 큰엄마는 엄마에게 자연스럽게 일을 떠넘겼다. 미선아, 너는 젊으니까 김치 좀 많이 담아줘. 나는 요즘 허리가 아파서.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엄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엄마, 왜 항상 큰엄마 시키는 대로 해요? 큰엄마도 엄마랑 나이 비슷하시잖아요. 그냥 좀 도와주는 거지. 명절인데 기분 좋게 보내자. 엄마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도 함께 김치를 담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민석 오빠의 목소리였다. 거실에서 할머니와 큰엄마가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민석 오빠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작은 이모, 오랜만이에요. 은지도 왔네. 오빠는 나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다.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명품처럼 보이는 시계와 선글라스가 눈에 띄었다. 오빠 잘 지냈어? 사업은 잘 돼? 일부러 물었다. 응, 덕분에 요즘 잘 되고 있어. 너도 금융회사 다닌다며? 나중에 투자 좀 소개해줘. 그래,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줄게. 근데 오빠 사업장이 어디에 있다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민석 오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남 테헤란로 근처에 있어. 지금은 작은 사무실이지만 곧 확장할 예정이야. 나중에 초대할게. 구체적인 주소 알려줄 수 있어? 나도 차 바꿀 때 되어서. 아, 그건. 지금 이사 준비 중이라 좀 복잡해. 나중에 알려줄게. 역시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차례상을 다 차리고 제사를 지낸 후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민석 오빠는 자신의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자랑했고 할머니와 큰엄마는 그 말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리 민석이 정말 대단해. 그렇게 큰 돈을 벌다니.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민석이한테 사업자금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내가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할머니가 조금 보태줬지. 우리 손자가 크게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계속 캐물었다. 아이고, 그런 건 왜 물어. 식사나 해라.
할머니가 말을 돌렸다. 큰엄마가 화제를 바꿨다. 은지야, 너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 많이 나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 다니는 거보다 창업하는 게 더 좋다던데. 아직은 회사 경력을 쌓는 중이에요. 그런데 창업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본금도 많이 필요하고 위험 부담도 크고. 나의 말에 민석 오빠가 끼어들었다. 위험? 그런 건 없어. 열심히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나 봐,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직원도 몇 명 두고 있잖아. 오빠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 5명 정도? 사무실 직원이랑 세일즈 담당이랑. 대화를 듣고 있자니 모순되는 점이 계속 나왔다. 아까는 사무실이 작다더니 직원이 5명이나 있다고? 그리고 자본금 없이 어떻게 외제차 딜러십을 차릴 수 있다는 건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 오빠가 엄마에게 다가왔다. 작은 이모, 요즘 차 바꿀 생각 없으세요? 제가 이모 차 본 적 있는데 좀 오래됐더라고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다. 차? 아니, 난 지금 차도 충분히 좋은데. 제가 자동차 딜러십 하는 거 아시죠? 이모한테는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요즘 벤츠 C클래스가 인기 많은데 제가 시세보다 500만 원 정도 싸게 구해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귀가 쫑긋해졌다. 선배가 말했던 수법이 떠올랐다. 외제차를 싸게 구해준다며 계약금을 받는 사기. 아유, 그런 비싼 차는 내 형편에 안 맞아. 지금 차도 충분해. 엄마가 손사래를 쳤다. 이모, 외제차가 비싸긴 하지만 중고로 좋은 차를 구하면 국산차 새 거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게다가 500만 원이나 싸게 해드린다니까요. 엄마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함이 밀려왔다. 이건 뭔가 이상했다. 500만 원이나 싸게 구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민석 오빠는 계속해서 엄마를 설득했다. 이모,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 또 없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만 특가로 가능하대요. 글쎄, 생각해볼게. 엄마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나는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일단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민석 오빠의 제안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이게 정말 진짜 사업인지 아니면 선배가 경고했던 그런 사기인지 확인해야 했다. 남은 명절 동안 기회를 봐서 민석 오빠에게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엄마가 피해를 보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했다. 명절 연휴 둘째 날 아침 할머니 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석 오빠가 다시 다가왔다. 어제 차 얘기를 한 후 그의 표정은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은지야, 어제 이모랑 차 얘기 좀 더 했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더라. 정말? 엄마가 그러셨어? 응. 계약금만 1,000만 원 정도 먼저 주시면 좋은 차 바로 구해드릴 수 있다고 했어. 너도 좀 도와줘. 이모 설득해서. 나는 접시를 내려놓고 오빠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어제는 분위기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물어봐야 했다. 오빠, 솔직히 그 차 정말 구할 수 있는 거야? 계약금만 받고 차는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민석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사기꾼으로 보여. 그런 게 아니라 500만 원이나 싸게 구해준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그런 좋은 조건이면 왜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우리한테 주는 거지?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이런 특별 딜은 인맥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때 엄마와 큰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큰엄마는 아들 편을 들었다. 은지야, 민석이가 너희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요즘 민석이 사업 정말 잘 된다니까? 네, 큰엄마. 근데 저는 그냥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엄마가 돈 낭비하는 거 아닌지 걱정돼서요. 민석 오빠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야, 네가 내 사업 의심하는 거야? 내가 가족한테 사기치겠어?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말렸다.
은지야, 그만해. 오빠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거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민석 오빠가 말을 끊었다. 아, 맞다.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차를 구매하면 처음 2달 정도는 내가 먼저 타야 돼. 차를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하거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뭐, 차를 사면 오빠가 먼저 2달 동안 탄다고? 응, 새 차는 처음 길들이기가 중요해. 내가 전문가니까 그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빠, 지금 장난하는 거지? 돈은 엄마가 내고 차는 오빠가 2달 동안 탄다고? 이게 말이 돼? 큰엄마가 끼어들었다. 은지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민석이는 전문가라니까? 차를 길들이는 건 중요한 거야. 큰엄마, 제가 어리숙해 보이나요? 자동차 구매하면 차 주인이 타는 거지. 딜러가 먼저 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민석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네가 내 사업 방해하지 마. 이모가 차 사든 말든 그건 이모 결정이야. 네가 왜 참견이야? 엄마를 속이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오빠, 내 회사 선배 동생도 비슷한 제안 받았다던데 그 사람은 아직도 차 못 받았대.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민석 오빠의 표정이 확 변했다. 뭐, 뭔 소리야? 선배한테 얘기 들었어. 500만 원 싸게 해준다고 계약금 받고 차는 안 들어온다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던데? 큰엄마가 화를 내며 나에게 소리쳤다. 은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민석 오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척 말했다. 그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업체겠지. 내가 하는 일은 정상적인 딜러십 사업이야. 그래? 그 사람이 딱 오빠 이름 말하던데? 민석 오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 전화 좀 받을 게 있어.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큰엄마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은지야, 내가 우리 민석이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큰엄마, 전 그저 확실히 알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엄마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은지야,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응, 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선배 동생이 비슷한 일을 당했대. 계약금 냈는데 차는 몇 달째 안 들어온다고. 내가 민석 오빠 이름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보더라고. 거실에 있던 할머니와 다른 친척들도 모두 부엌으로 모여들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물었다. 할머니, 민석 오빠가 엄마한테 차 판다면서 이상한 조건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기일 수도 있어요.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은지, 그런 큰일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증거라도 있어? 제 회사 선배 동생이 비슷한 일 당했다고 해서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날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민석 오빠는 밖에 나간 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큰엄마는 계속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저녁 무렵 민석 오빠가 돌아왔다. 그는 약간 술에 취한 듯했다. 이모, 차 얘기는 잊어요. 은지 말이 맞아요. 지금은 좋은 딜이 없어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명절 마지막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모르게 속았을 수도 있었겠다. 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좋지 않아서. 아니야,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 내가 아니었으면 계약금 냈을지도 모르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석 오빠가 정말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했던 건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한 것만은 다행이었다.
명절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던 어느 날 선배가 내 자리로 다가왔다. 은지야, 우리 동생이 내 사촌 오빠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대.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정확히 어떤 일이에요? 동생이 외제차 구매하려고 계약금 냈는데 그 차가 안 들어오더래. 알고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대. 20명이 넘는다더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큰엄마의 다급한 전화가 왔다. 미선아, 큰일 났어. 민석이가 사라졌어. 엄마는 놀라서 전화기를 꽉 쥐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우리 집에 왔었어. 민석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래. 그런데 민석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충격에 빠져 나를 바라봤다. 은지야, 내 말이 맞았나 봐. 다음 날 큰엄마의 부탁으로 경찰서에 함께 갔다. 담당 형사는 민석 오빠의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박민석 씨는 외제차를 싸게 구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명,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큰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예요. 저희도 충분한 증거가 있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민석 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주 가능성이 높아 출입국 관리소와 인터폴에 통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나를 원망했다. 은지 너 때문이야. 내가 그날 민석이를 의심하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은지 때문이 아니야. 민석이가 잘못한 거지. 은지 덕분에 우리도 피해자가 되지 않은 거야.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할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셨다. 미선아, 은지야. 할머니가 큰일 났다. 할머니의 얼굴은 헬쑥했다.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민석이한테 돈을 다 줬어. 내 노후자금 전부를. 엄마와 나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얼마나 주신 거예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가진 거 전부. 은행 적금, 보험금 다 해약해서 1억 5천이 넘어.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할머니는 손자를 믿고 모든 돈을 맡겼다는 것이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할머니를 안아드렸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우리 집에 머물렀다. 한때 우리를 차별하고 큰 집만 편애했던 할머니가 이제는 우리에게 의지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3개월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민석 오빠가 태국에서 검거되어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소식이었다. 큰엄마는 아들의 귀국 소식에 안도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재판과 형벌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민석 오빠의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졌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큰엄마와 큰아버지는 완전히 체면을 구겼고 할머니는 노후를 보낼 돈을 모두 잃었다. 미선아, 은지야. 내가 미안해. 할머니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많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내가 너무 큰 집만 편애했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깨닫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말했다. 은지야, 내가 그날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미선이도 피해볼 뻔했어. 할머니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다. 이건 내가 아직 가진 유일한 재산이다. 강원도 시골에 있는 내 집이야. 내가 미선이 이름으로 바꿔놨어. 엄마는 놀라서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 사실 곳인데.
이제 난 너희랑 살 거야. 이건 원래 너희 몫이었어. 내가 불공평하게 분배했으니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구나.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 돈보다 할머니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우리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열었다. 친척들도 몇몇 왔는데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큰 집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엄마와 나는 존중받는 위치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동안 큰 집만 챙겨서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저녁 식사 중에 큰엄마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은지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민석이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런 사과는 필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바로잡혔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민석이한테 속아 넘어갔을 거야. 고마워. 엄마, 저는 엄마가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보기 싫었어요. 항상 참기만 하는 엄마가 안타까웠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난 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은지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내가 서로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말했다. 네, 엄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집안에선 그런 부당한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착한 척하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파게 되어 있다. 민석 오빠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당당히 맞서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